안녕하세요. 스케치 성형외과 이우성 원장입니다.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혹시 자기가 눈밑이 불룩하거나 아니면 다크서클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눈밑 지방은 이 눈밑 부위에 지방이 점점 많아지면서 눈밑의 피부가 불룩해지면서 처진 거를 눈밑 지방이라고 하고요. 제가 가리키는 이 부위 말고 속눈썹 바로 아래 부분, 이 부분이 불룩한 부분을 애교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눈밑 피부 처짐과 주름이 심한 경우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피부 절개가 필요할 정도로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, 세 번째로는 눈밑 지방이 돌출되거나 또는 함몰된 경우, 마지막으로 눈밑 고랑, 이 부분을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데요. 눈밑 고랑이 깊게 패여서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눈밑 지방의 양, 또 피부 처짐의 정도, 눈의 모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는데요. 불룩한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 일부 지방을 제거해야 하고 남은 지방을 고르게 재배치한 다음 늘어진 경막을 단단히 고정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방식입니다. 또 눈물고랑이 깊게 패여 있는 케이스에는 이 눈물고랑 부분에 눈물고랑 인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해서 열어주면서 눈물고랑에 생긴 음영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을 매끄럽게 변화시켜 밝고 환한 인상으로 만들어주는, 요약하면 어려 보이는 동안 효과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흉터는 아예 생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일시적으로 멍과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. 회복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 후에 붓기가 가라앉는 편이기 때문에 2주 후에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수술은 큰 부작용은 없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간혹 붓기, 뭉침 또는 지방이 딱딱해짐 같은 사소한 증상들이 대부분이고 큰 부작용은 없지만 혹시라도 수술이 부족하거나 잘못돼서 이제 눈물고랑이 좀 남아있거나 눈 밑에 지방이 좀 불룩한 게 남아있는 경우, 이런 걸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.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지방을 좀 더 제거하거나 아니면 눈물고랑 인대를 좀 더 열어줘 지방 재배치를 다시 해주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는 수술은 이 눈밑 지방 재배치와는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.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피부 절개가 들어간 후에 눈 밑에 있는 애교살 부분의 근육을 이렇게 겹쳐주는 수술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수술을 많이 하시진 않고 하안검이 필요한 분들에서 정말 나는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끔씩 하는 수술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애교살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수술보다는 이제 필러 시술로 애교를 만드는 게 훨씬 흔하게 사용되고 있죠. 눈 밑에 하실 수 있는 수술들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말고도 눈밑 지방 이식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데, 이런 걸 다 그냥 뭉뚱그려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케이스에 따라서 눈 밑에 지방은 별로 없고 오히려 깊이 패여 있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지방 재배치를 하지 않고 눈 밑에 지방 이식만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아래 눈밑 부분을 밝혀주는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합니다. 수술이 잘못될 경우 눈물코랑 다크서클 이런 게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주름이 오히려 생기면서 눈밑이 패이거나 조직 손상으로 인해 노화가 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때문에 얼굴의 전체적인 비례와 현재 눈 상태 등을 정밀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면밀히 진단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저희 병원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케치 성형외과 이우성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